저는 친구가 옆에서 그림을 그려서 시작했고요. 공부를 잘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림 그리라고. 작가님은 지금 작가님이 하는 일의 양에 비해 수익이 만족하시냐. 이거 어렵네요.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한다. 이것도 자기가 작업의 일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작업의 일과가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그때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화토크 진행을 맡은 대형 팬더 정크입니다. 저는 우동이즘 스토리텔링 채널의 우동 작가입니다. 그럼 오늘의 초대 작가님, 네이버 화요일 인기 웹툰 신도림을 연재 중에 계신 오세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반갑습니다. 정신 없으신데, 네. 그렇죠? 네. 네. 인상적이었던 재난물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뭐 자기 작품에 영향을 줬던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 저는 영화랑 만화랑 좀 분리해서 많이 보는 편이라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제 만화는 액션물인데 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액션물을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실 영화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약간 기반해서 실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너무 과한 상상력이 들어가면은 네.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적인 드라마성이 있는 네. 그런 영화를 좋아하고, 만화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세계관이라서 그런지 그림으로 그려진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해도 네. 거기에 제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서 네. 그런 어떤 만화를 봐도 다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그냥 계속 보고 작업을 하면서도 대부분 작가들이 네. 영상을 틀어놓고 작업하는 그렇죠, 작가들이 옆에, 많거든요. 네. 근데 영상을 보기보단 듣기만 하거든요. 네. 최근에도 많이 본 게 뭐 봄날은 간다를 많이 보고 네. 듣고요. 예. 네. 건축학개론 뭐 이런 거 듣고요. 예, 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 예. 작품과 영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네. 영화를 많이 네, 틀어놓고 네. 작업을 하시네요. 네. 네. 정말 의외의 대답이 나와서 조금 놀랐는데, 사실 이제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되게 스타일리시한 작품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림만 뛰어난 게 아니라 또 스토리도 계속해서 이게 뭔가 짜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증하듯이 2018년 대한민국 컨텐츠 어워드 만화대상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어요. 문화부 장관상. 이거 작가들의 어떤 네. 네. 거의 상 중에서 최고점에 있는 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문화 콘텐츠계에서 받을 수 있는 네. 작가들의 영예 대상과 같은 느낌이긴 하죠. 어떠세요? 이 상을 받았을 때. 네. 그냥 그 시기에 좀 운이 좋았던 것 같다는 네. 생각 정도? 예, 상을 보면은 한 그 상에 1년에 한 5명 정도 봤는데 네. 매년 수상작들을 보면은 그 5명들이 약간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성 측면에서 그 5명을 나눠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운 좋게 그 포맷에 맞게 들어가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늘 운도 실력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인기 작가들의 특성이 네. 겸손하다. 아, 저도 배우고 있어요. 아. 저는 되게 조금 겸손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신도림 작품을 보면은 막 방사능 픽폭된 돌연변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지하 도시에 엄청 블록버스터 웹툰이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역 이름이 신도림으로 잡으셨어요. 근데 네. 뭐 좀 간지를 생각하면 압구정역도 있을 테고 네. 아니면 뭐 되게 좁게 해서 학동역 막 7번 출구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신도림역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장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인구 수가 지나가는 네. 그런 장소여서 신도림을 잡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감이 너무 좋았어요. 신도림이라는 이름이 제목으로 맞는 지하철역 같아서 네. 그래서 신도림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도림이 출근 시간에 완전 거기는 헬이거든요. 맞아요. 예. 지나다니다 보면은 네. 항상 거기는 있을 곳이 못 돼요. 항상 네. 지나다니다 보면은 네, 그 잡혀요 항상. 맞아요. 도를 하십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시기도 그런 하고. 분들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환승할 때도 되게 던전 헤매는 듯이. 맞아요. 예. 숨이 꽉 막히는 네. 느낌으로 네. 작품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도림역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이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되게 스타일리시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색 배치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작품 하나 끝날 때마다 이거는 다음 편을 안 보게 할 수 없는 되게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좀 집중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따로 제가 뭐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네. 처음 컨셉을 잡을 때는 이미지적인 컨셉은 제가 일본 만화 중에 아키라를 되게 많이 착안을 했거든요. 네. 네네. 그게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착안했고요. 네. 그리고 좀 지금에 와서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그림적으로는 좀 1부 때보다 2부 때가 더 좋은 느낌? 더 완성도가 높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실력이 늘었다기보다는 네. 캐릭터가 힘이 붙어가지고 이야기상에서 그리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네. 감정을 표현하기가 더 쉬워지고 어떻게 이제 제가 그 캐릭터를 확실하게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표현하는데 지금도 즐겁게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니까 그 아키라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저는 진짜 그림도 그렇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네. 멈추질 못해가지고 지금 잠을 거의 못 자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근데 진짜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그림이 초창기에는 되게 극화 느낌이 조금 났었는데 진행이 될수록 좀 더 그래픽 노블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작가님의 어떤 그 작품 필모그래피라고 하죠. 그거를 한번 살펴봤는데 2008년에 코레일 창작 만화 공모전에서 간이 역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기억의 열차라고 무크지 단편 게재를 하셨고요. 네이버 신도림까지. 혹시 열차 덕후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네. 거는 그냥 공모전이라서 네, 했던 네. 거고요. 네. 딱히 비행기만 좋아하는 덕후들도 계시고 아. 뭐 열차도 좋아하시는 덕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차를 되게 좋아하시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작가님 실에 왔는데 네. 여기 오면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열차들 관련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이 되게 아키라만 딱 놓여져 있네요. 이것도 제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 기차 신도림에는 아예 열차가 나오지도 않고요. 네, 맞아요. 아마 무쿠지에 나왔던 거나 공모전에 나왔던 것도 기차가 아예 안 나왔을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사실 이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뭔가 방사능에 노출된 그런 키즈 돌연변이들이 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전작인 이 뱀파이어에서는 또 이제 뱀파이어가 등장을 하고, 이런 특별한 생명체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유나 아니면은 이런 거를 소재로 삼은 이유가 특별히 있으시다면. 신도림 전작 뱀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제가 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 네. 이 다른 회사에서 정해서 줘서 저는 그 소재에 맞춰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뱀파이어를 그리고 액션 만화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을 기반으로 한 만화를 그리면은 확실히 액션에 좀 뭐라고 해야지, 정해진 틀 안에서 벗어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네. 연재를 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네. 액션의 폭이 좁아서. 네. 근데 액션의 폭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런 소재였던 것 같아요. 네네. 좀 더 자유롭게 액션을 할 수 있는, 네. 폭 넓게. 그래서 이렇게 형식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작가님의 근황과 일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2013년에 뱀파이어를 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신도림을 연재하면서 계속 되게 치열하게 그 일상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떤 질문들이 있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연재를 해오시고 계시거든요. 궁금한 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뭐 휴재에 대한 어떤 유혹이 없으신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생각보다 휴지에 대한 유혹이 네. 없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인이 박혔다고 하죠. 네. 연재가 네. 한 1, 2년 하고 나니까 이 스케줄이 인이 박혀가지고 네.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런 작가들이 연재를 하면은 네네. 가장 좋은 게요. 네. 마감을 잘 하고 연재를 한 작가들을 보면은 아프질 않아요. 네, 그 연재의 긴장감 때문에 네. 아플 일이 없더라고요. 네. 감기 한번 안 걸려요. 어, 체할 일도 별로 없고 그 몸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고 네. 네. 내가 오늘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해야 이 마감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따로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뭐 식사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으세요? 네, 따로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완전 하드워커 스타일이시네요. 아직 한 3년 전까지만 네네네. 해도 되게 하드하게 작업을 했는데 네. 그 하드한 게 이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을 뽑아내면은 네. 하루 일과가 끝나는 그 정도는로 이제 좀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아니, 저는 이렇게 손이 빨라지시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손이 정말 느려가지고 이게 시간 단축이 꼭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 전까지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밀어놓고 합니다. 가끔 보다 보면 그 오세영 작가님처럼 네. 만화 작업으로 이게 제일 즐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옛날에 네. 같은 작업실을 쓰는데 어떤 동생이 있었는데 지금도 연재를 한참 하고 계세요. 네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 만화 그리다가 이렇게 막 커피 먹는 거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막 좀 공황 걸려가서 죽겠는데. 그래서 이런 거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이런 멘탈을 가지신 작가님들 보면은 그래서 대단하고 되게 리스펙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지금은 연재 쭉 하고 계시지만 연재가 좀 마무리되면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나 뭐 그냥 이거는 꼭 내가 나중에 해봐야겠다 뭐 이런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으셨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와이프랑 여행을 많이 다닐 것 같아요. 국내 여행. 이제 이곳저곳 둘이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네. 그래서 한 1, 2년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번 생활해보고 싶어요. 1, 2년 정도 네. 길게요. 네. 네네.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겠죠, 그렇죠? 네, 코로나 네. 빨리 끝나야죠. 네. 그럼 신도림이 끝날 때쯤에 코로나도 끝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꼭 그래야죠. 네. 코로나가 좀 종식이 빨리 돼서 혹시- 여행 많이 다니시면 좋겠네요. 어느 나라를 주로 가고 싶으세요? 나라보다는 지금은 국내를 많이 다니고 싶고요. 이제 네. 절이라고 하죠. 절. 네. 네, 산 네. 속에 있는 절을 많이 와이프랑 다니는 편인데 좀 더 편하고 시간을 여유 있게 네. 많이 둘러보고 싶어서 그러고 싶어요. 네, 지금. 네. 나중에 아예 그냥 템플 스테이를 하시면서 이렇게 아, 옮겨 다니셔도 템플 스테이. 그건 좀 환영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절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네. 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 신기한 게 이렇게 장기간 연재를 하면서 네. 어시분들도 분명히 많이 쓰고 계신데 스케치업도 쓰지 않고 보통 요새는 웹툰을 만들 때 3D로 다 작업을 하거든요. 아.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배경까지 다 그린다고 하세요. 그 열정이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혼자서 다 그리시게 됐나요? 이 열정이라기보다는 네. 무너진 도시를 그려야 되는데 네. 무너진 도시를 스케치업으로 찾기도 너무 어려웠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만화의 배경이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일정 배경이 나오면은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주인공이나 다른 주인공 상대하는 캐릭터들이 되게
상상 이상으로 다 강하기 때문에 네. 다 부시고 시작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먼지 위에서 싸우기 때문에 네네. 특별히 배경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럼 크게 작업해두고 막 이거 잘라 쓰고 컷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나 네네. 보네요. 웹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편견을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네. 배경이 조금 좀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첫 프롤로그부터 압도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네, 배경 파신 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아마 화면으로 배경이 나오고 있겠지만 네. 지하 도시 그 신도림이라고 네네네. 보이는 네. 네, 그 도시를 표현하신 게 되게 뭔가 웅장하고 압도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막 그런 거에 독자분들도 많이 압도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떤 계기로 만화가를 꿈꾸시게 됐나요? 저는 특별한 계기가 뭐 작가를 보고 만화를 보고 이런 계기는 아니었고요. 네. 친구가 옆에서 그림을 그려서 시작했고요. 이거 그거잖아요. 전형적으로 오디션 친구 네. 따라갔다가 네. 데뷔하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네. 그냥 그림 그리라고 아. 이제 한 고2 때쯤 네. 이제 성적 관련해서 다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버님의 권유로 그리고 저도 어. 그림 그리는 게 좀 즐거웠으니까 네.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렸지 만화를 그린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만화과를 가서 그냥 만화를 그리게 된 것 같아요. 아마 미술 전공했어도 네. 타 미술과를 갔으면 또 그거에 맞게 또 길을 찾아주셨을 네, 테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집하고 완전 반대군요. 저희 집은 제가 만화 그리는 걸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웹툰이 발전하면서 네. 이 만화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지만 또 저희 때만 해도 그 이제 2000년대 초반 이때는 또 배고픈 직업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집안에 반대가 많았는데 오히려 집에서 이제 좀 그림 그리시는 거 이런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목표나 꿈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지금은 만화 작가로 되게 오랜 기간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하시면서 이 작가처럼 되고 싶다라거나 그런 분 있으신가요? 한 대학교 때는 네. 이제 그런 롤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네. 국내 작가 중에 윤태호 선생님을 아, 작품 보면서 네네네.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네. 지금 저희 작업실에 있는 네. 동료 작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아. 그 친구들처럼 네. 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이가 적은 시인 작가들을 보면서 네.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도 네이버 웹툰에 플레이어라는 작품을 그린 그 네. 그림 작가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작업하는 방식이나 네. 그림이나 대화에서 나오는 그 느낌들 특히 작업적인 부분에서는 네. 되게 많이 보고 좀 놀랐고 네. 나도 좀 변화를 줘야 되고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지라는 생각도 아, 하고 네네. 네. 젊은 작가들을 보면서 계속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자극을 많이 받으시게 네. 되나 보네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공동 작업실이나 네. 뭔가 이런 뭐 다 같이 일을 하는 게 있으면은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페이스를 좀 올려주는, 네. 그러니까 뭐 마라톤도 이제 페이스 메이커가 있잖아요. 같이 뛰어주는 네. 그런 것처럼 그 혼자 작업하면은 뭐 마감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냥 만족하고 말게 되는 게 있는데 네. 주변에서 이렇게 확 치고 나가는 걸 좀 보면은 자극받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이 공동 작업실에서도 얻으시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후배 작가분들한테도 얻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웹툰 작가가 천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생각을 하시기에 만약에 내가 웹툰 작가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하게 됐다면 어떤 직업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생각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거죠?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네. 미술 계통인데 그것도 네네. 디자인 계열 아, 그쪽 일을 네. 했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림을 보면 스타일리시해서 디자인도 왠지 잘 하실 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그림 화풍도 그렇지만 네. 저는 진짜 그 색감 연출에 진짜 반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디자이너에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작가님 혹시 이제 뭐 다른 직업도 생각해 보셨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웹툰 작가로서 쭉 길을 걸으실 텐데 10년 후에는 좀 내가 어떠한 작가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고 그냥 네. 작업만 하고 있었는데 네, 원래는 네. 지금은 신도림을 하면서 지금 제가 작품을 하나 더 준비하게 됐거든요. 우연치 않게. 네, 네, 네. 그래서 그림 말고 스토리와 연출만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 한 10년 후에는 제가 그림보다는 스토리와 연출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번외 질문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AI 기술이 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는 AI, 내가 말풍선만 쓰면은 행동을 액션해주는 뭐 그런 AI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나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나오면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네. 거기서 제가 생각한 플러스를 넣어서 리터칭을 리서칭을 한다거나. 한다거나 네. 충분히 오히려 그 정도까지는 저희 작가들한테 되게 편한 환경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림 작가 기반이시긴 하시지만 네. 엄청나 또 스토리텔러로서의 욕망이 가득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렇게 연출이나 스토리 쪽에 좀 집중하시다 보면은 뭐 후진 양성에도 좀 힘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신인 작가들도 발굴해서 이렇게 또 쓸 수 있으시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좀 그 거대한 뭔가를 이루지 않으실까 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저희가 조금 게임 아닌 또 게임을 좀 준비했어요. 네. OX 편을 들어주시는 건데 네. 요거는 이제 작가 지망생들을 위한 코너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이제 O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마음에 든다 아니면 이게 맞다 하면 O 하시면 되고 네. 아니면 X 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되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웹툰 작가로 데뷔하려면 어떤 경로를 거치는 게 좋을까요? 꼭 뭐 네이버 같은 뭔가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O, X. X. 근데 대부분 웹툰 하면은 먼저 플랫폼부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거쳐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데뷔를 꼭 네이버나 뭐 다른 포털에서 연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는 네. 일단 빨리 연재를 경험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신인 의 틀을 벗고 작가가 됐다고 느껴지려면은 댓글을 볼 수 있는 대로 가야 될 거예요. 네. 그래야 진짜 내가 작가가 됐구나, 내가 네. 어떤 작품을 그려야 독자들이 좋아할지 알 수 있는 음.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그 시기를 맞으려면은 사실 포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연재에 대한 경험을 하기에는 네. 어느 사이트를 가도 네.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네. 빨리 경험을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플랫폼을 가리지 말고 일단은 데뷔를 먼저 하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뭐 포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을 올리고 반응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자기만의 작품 세계관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웹툰 작가가 되려면은 그림, 연출, 스토리 이렇게 총 3박자가 필요하잖아요. 요즘에는 왜 3D 스케치업도 사용을 해야 되고 네. 너무 배울 게 많아요. 학교나 학원도 있고 하지만 이게 독학으로도 가능하다 생각하시는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O, X. 네. O. 네. 저는 혼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걸 스토리, 연출, 뭐 배경, 뭐 그림 이렇게 나눠서 이제 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독학이란 말이 맞는데 네.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하지 않고 그냥 네. 만화를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공부할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혼자서 충분히 네. 요즘 저번에도 한번 제가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네. 고2 여학생을 모셔놓고 이제 네. 만화가 지망생이다. 네. 너무 많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주 전문적인. 아. 근데 그 전문적인 거는 들어서 익히면은 네. 그건 그냥 기술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네네. 자기가 하면서 느끼고 부딪히면은 네. 그거는 기술이 아니라 그냥 자기께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기술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첫 작품을 데뷔하기 전까지는 네. 그냥 좀 기술이나 뭐 습득한다 학습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번 즐기면서 즐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기술이 될 것 같아요. 즐기면서 많이 다작을 해보는 게 네, 가장 네, 네. 좋은 공부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그 가능하신 선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많은 지망생들이 이 웹툰 작가들의 수익 구조나 수익 배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뭐 배분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뭐 수익이 조금 뭐 안정화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면 X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거 어렵네요. O를 해야 될지 X를 해야 될지. O도 아니고 X도 아닌 것 같아요. 아, 어느 정도 네.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서 네. 다는 말씀 못 드려도 어느 정도는 그쵸, 말씀 그쵸.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대형 사이트, 네. 네. 대형 사이트나 그쪽에 들어와야 자기가 이제 뭘 할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돼도 저는 네. 특별 수익보다는 그것만 돼도 작품 음.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네. 수익적인 부분은 전에 한번 제가 남서울대학교의 애니메이션과에서 네. 수업을 네.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학생이 질문을 한 게 참 되게 듣기 좋았어요. 네. 네.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작가님은 지금 작가님이 하는 일의 양에 비해 네. 수익이 만족하시냐? 아. 네. 저는 거기서 이제 만족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시인들도 네, 네. 어떤 자세냐에 따라 네. 지금 측정돼 있는 고려가 평균값이 있거든요. 네, 네. 그 값은 다 받아요. 네. 작가들이. 음. 근데 가장 불만인 거는 이 일의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일을 하면 알겠지만 네, 네.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사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작가들이. 네. 다른 회사를 다니거나 뭐 하면은 할 수 있는 시간만큼 일을 하진 않아요. 작가들이 대부분. 네. 그 시간만 일을 꽉 채워서 작업을 해도 네. 이 작가 생활이 그렇게 네. 막 비관적으로 바라볼 정도의 생활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생활하고 네. 막 일은 많아가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일반 회사원들만큼 일하면은 그 자기가 노력한 만큼에 따라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작품 연재하는데 무리가 없을 그 네, 정도. 좀 그 일반 회사원이라는 게 네. 제가 아는 일반 회사원들 네, 네.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쵸, 네. 그쵸. 네, 야근도 네. 많이 하고 네.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사실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네. 일을 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작가들이 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한다 이것도 네. 자기가 작업의 일과라고 아,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건 작업의 일과가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그걸 빼신다면 작업이 얼마만큼 하는지 그거를 파악하신다면은 네. 이 일이 생각보다 네. 그렇게 비관적인 일은 아니다. 그렇죠. 네. 무서워요. 약간. 아, 네가 정확하게 펜을 들고 네. 선을 긋는 시간만 작업 시간이다. 그쵸? 그쵸. 딱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계속 연장선에 있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만화 축제고 하니까. 내가 만화가를 꿈꾸는데 내가 만화가가 될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OX까지 한번 할까요? 네. OX. X. 그거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 기준점의 하나가 뭐냐면은 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아, 그
그거는 그때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되게 많은 게 담겨 있는. 네. 네. 재능보다는 그때는 아 내가 재능이 있어도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아, 많은 걸 진짜 느끼게 네, 되는.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네네네네.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까지 지망생에 머물러 있을 거면은 그렇죠. 아마 거기에도 많은 게 담겨 있을 거예요. 뭐 네네. 다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시는 말씀이시겠죠. 그쵸. 네. 뭐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예,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작가 지망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 지금 신인 작가분들을 위해서 나만의 이 스토리 취재 방법이 있다. O, X. 네. 어, 저만의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취재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취재는 딱히 취재로 하기엔 그렇고요. 네네. 좋은 방법은 사실 캐릭터를 잘 만들면은 네. 진짜 좋아요. 주인공 캐릭터 하나만 잘 잡아도 네. 이야기 끌고 가는데 너무 편하거든요. 내가 뭐 제가 스토리를 진행 안 해요 사실. 네. 네. 그 캐릭터가 알아서 알아서 가니까. 가니까요. 음. 초반에 주인공 설정을 좀 강하게 넣어주면은 네네네. 이야기 끌고 가는데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이제 OX 퀴즈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액션 만화가 하시잖아요. 네. 액션 만화가를 꿈꾸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지망생들이 대부분 액션 판타지 만화를 꿈꾸시죠. 혹은 로맨스. 네. 액션 만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O, X. 네. X. 네네. 네. 흔히들 막 인체 이런 것도 막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네.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작가들 성향에 따라 다 다른 거라서 네. 저는 사실 인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면은 가장 네. 많이 하는 게 이제 크로키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사실 크로키도 그닥 이 만화에 근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학생들도 지금 네네. 학생들도 그렇고 크로키랑 그림이랑 보면 이 크로키를 그려서 얘가 만화에 어떻게 접목시켰지 네. 전혀 안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냥 크로키는 크로키예요. 네. 또 만화를 때 또 만화예요. 네. 그게 너무 그 선을 만드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액션 만화를 그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그냥 만화 많이 보는 거. 네. 네, 그리고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작품을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액션 연출이 좋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주인공과 상대편이랑 싸우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은 그 상대편이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고 네. 주인공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네. 그것만 잘 보여줘도 네. 그냥 이렇게 때려도 네. 그건 정말 센 펀치가 되거든요. 네. 그것만 잘 보여주면 돼서 굳이 감정이입만 시킬 수 감정이입만 있다면. 시키면 되는 네. 거라 제 만화도 사실 과격한 구도가 하나도 없어요. 네. 대부분 정면이나 측면 네. 그 이상의 구도를 잘 안 쓰거든요. 뭐 45도를 쓴다든지 네네. 그런 카메라 워킹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입으로 싸우는 걸 잘해서 네. 저는 잘한다기보다 입으로 싸우는 걸 참 선호하는 편이라 맞아요. 한 대 네. 때리기 전까지 몰아가는 분위기 연출을 네. 되게 공들여 하시는 느낌이 네. 있더라고요. 네. 입으로만 잘 싸워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신도림을 지금 되게 연재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동시에 또 다른 연재 기획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엄청난 열정 대망이 아닌가. 아니, 이거 열정이라기보다는 네. 요즘 공모전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한 1, 2년 전부터 공모전이 엄청 많아졌어요. 네.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그 한 포털에서만 하는 공모전이 한 2개씩, 3개씩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작업실에 있던 동료 작가가 네.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공모전을 내면은 아. 어떤 걸 하겠냐.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장르의 어떤 작품을 할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짜봤는데 네. 지금 쓴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못 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때 그 감정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또 옆에 있던 동료 작가를 꼬셔서 네. 이거 한번 해 넣어보자 해서 아.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작가님 여행 못 가시겠는데요. 신도림 끝나고도. 근데 그거는 제가 글만 쓰는 작업이라 네. 네. 글만 쓰면은 사실 크게 막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서 네. 충분히 여행 다니면서도 충분히 네, 할 수 할 수 있으실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스포일러가 되면 말씀 안 해줘도 되고 그냥 혹시 짧게 그 새로 연재할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 있으면 네, 짧게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장르 정도? 네. 네, 장르는 느와르라고 아하. 하죠. 네, 그런 그 장르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약간 막 되게 막 뻔한 거 있잖아요. 네. 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네.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아, 그래서 그 법이 아닌 진짜 걔네들이 생각하는 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인벌. 네, 아. 인벌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러면 그게 한 뭐 가을쯤에 연재되는 건가요? 네, 아마 지금 연재처가 얘기하고 있는 건 9월 초 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볼 때쯤에는 이미 연재 중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9월에 여러분들 찾아갈 이제 오세영 작가님의 신작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가님하고 오늘 저희가 진짜 아침부터 이렇게 딱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가지고 네.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더 이제 좀 즐거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또 이제 부천국제만화축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요. 부천국제만화축제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이제 9일간 유튜브에서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꼭 놓치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12시, 오후 2시, 6시 총 3번 콘텐츠가 공개되고 있고요. 밑에 여기 빅코프 유튜브 링크 나오시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만화 2020 부천국제 만화축제 화이팅!